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렸던 세차 버킷 의자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죠. 네, 요거 보이시죠? 요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매우 흡사하지 않나요? 그죠? 거의 비슷하죠? 자, 이거를 13,000원에 팔고 있는데 이거의 도매 가격은 과연 얼마나 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도매국에서 이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누구나 똑같이 파는 위탁 제품을 마진을 많이 남기면서 파는 게 가능한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이해가 안 가신다면 꼭 여러 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위탁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면 도매 사이트에서 똑같은 제품을 내가 올려서 마진을 남겨 판매해 볼 수 있는 제품이 없다거나 마진도 너무 적지만 거기에 마켓 수수료에 부가세를 내면 오히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더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 사업은 완전히 끝물에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완전히 레드오션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위탁 판매를 시작해서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여기서 잘할 수 있는 방법들만 생각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대표이고 창업을 하려고 큰 마음을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무책임하게 했던 말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탁 판매를 온라인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똑같은 제품을 더 높은 마진에 팔려면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노력과 시간,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부가가치를 상품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똑같은 도매처에서 그대로 제품을 가져다 등록만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서 얼만큼 자기가 위탁으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가가치, 즉 차별화를 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판매를 할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전부 다 다르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티슈를 구매할 때와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할 때 온라인상에서 똑같은 구매 패턴을 가지고 주문을 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판매자가 되면 이것저것 많이 바꿔서 적용해 보기엔 너무 귀찮으니까 똑같이 적용해서 무조건 많이만 올리면 팔리겠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는 항상 소비자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온라인상에서 주문할 때 좋은 디지털 카메라라는 키워드를 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아무 제품이나 사진 이쁜 것을 클릭해서 주문을 하시나요? 절대 없을걸요. 이런 고가격 제품들은 보통 대부분 밖에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그 카메라를 한번 직접 써보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재원을 확인한 다음에 모델명을 적어보겠죠. 그리고 온라인상에 모델명을 입력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최저가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구매 패턴은 카메라의 모델명만 똑같으면 온라인상일지라도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상품명이 중요할까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가 무조건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매할 모든 제품군들 중에서 위탁 판매로 상품명 가공이나 썸네일 변경, 묶어 팔기 등의 다른 부가가치를 줬을 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군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런 제품군들이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게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본인이 이 부분을 찾는 능력을 기르지 못한다면 한순간 팔리는 제품만 팔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할 때 최저가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본인이 판매를 해본 경험이 없는 일반 구매자라면
이 제품의 최저가는 절대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검색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제품의 최저가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입을 해서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당 제품 상품명을 뭐라고 등록해서 온라인에 판매를 시작하시겠나요? 여러분들도 상품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이 제품은 보이는 화면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이 제품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무조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시된 단어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말하자면 이 제품을 명확하게 지칭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제품을 용도에 따라서 등록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세차 버켓, 캠핑 물통, 휴대용 세차통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겠죠. 그러면 이 제품을 세차 버킷이라고 내가 상품명을 만들어서 올리면 이 제품은 용도에 따라서 상품명 가공을 했기 때문에 실리콘 물통이 아닌 세차 버킷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차 버킷으로 내가 최저가로 예를 들어서 판매자로서 등록을 했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이 모양의 제품에 최저가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찾습니다. 이런 제품들처럼 제품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카테고리들은 상품명 가공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제품군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쿠팡에서 구매를 한다고 가정하면 쿠팡 어플을 깔겠죠. 그러면 쿠팡 어플을 키겠죠. 그렇게 쿠팡 어플을 키게 되면 쿠팡 어플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할 거예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실리콘 물통을 구매할 건데 여러분들은 구매하는 키워드가 세차 버킷으로 쳐서 그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또는 캠핑 물통이라고 쳐서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 양동이라고 쳐서 구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각각의 세 가지 키워드로 쳤을 때 내 앞에 보여지고 있는 내가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페이지에서 상품을 사겠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치는 키워드 안에 또 내가 한 번 더 갇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쿠팡 어플을 키는 순간 다른 쇼핑몰의 가격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내가 그 어플 안에서 검색하는 키워드에서 또 최저가를 찾기 때문에 그 키워드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동식 화분 받침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칭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버킷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동식 화분 받침대를 세차 버킷, 바퀴 의자 용도를 변경을 해서 상품명을 가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칭할 수 없는 단어가 정해져 있지 않는 제품이라면 내가 가공을 하고 용도에 따라서 키워드를 만들 수 있고 구매로 유입될 수 있는 키워드를 정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개의 제품을 소싱했더라도 여러 개의 다른 제품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기본 상품명 그대로 업로드하는 판매자들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 상품명으로 똑같이 올리면 마진을 100원에서 200원 정도 남기고 팔거나 또는 역마진으로 하지 않는다면 팔 수가 없는 제품들을 앞서 설명해드린 개념대로 변경해서 판매를 한다면 하나 팔아서 마진이 10,000원 이상 남는 제품으로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렸던 세차 버킷 의자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죠. 네, 요거 보이시죠? 요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매우 흡사하지 않나요? 그죠? 거의 비슷하죠? 자, 이거를 13,000원에 팔고 있는데 이거의 도매 가격은 과연 얼마나 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도매국에서 이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주로 자기가 사용하는 쇼핑몰의 어플에 갇히게 된다. 두 번째는 어플 안에서도 내가 검색하는 키워드에 갇히게 된다. 용도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가공을 하면은 단순한 상품명만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고 거기에서 썸네일을 변경을 하신다든지 하면은 더 많은 그런 제품으로도 용도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해 안 가시면 여러 번 둘러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